학폭위 연속 보도. 오늘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적절한 시기에 가해자와 분리가 돼서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EBS 취재 결과 피해 학생의 5명 가운데 1명은 학폭위 이후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폭언과 협박에 시달린 한 여고생. 급기야 밀폐된 공간에 갇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손소독제를 책상에 마구 뿌리거나 물건을 훔쳐가는 등 집요한 집단 괴롭힘은 이어졌지만 학교에 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반 분리가 시급하고 왜 굳이 가해자 학생 때문에 피해자 학생이 이렇게나 수업도 못 듣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그렇게 피해를 심하게 입은 아이가 가해자 학생들이랑 같은 반에 있는 게 사실 칼단 살인마랑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달을 더 기다려 학폭위 처분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1, 2주일의 출석 정지 뒤 문제없이 학교에 나와 일상을 이어가고 있고 피해 학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학년이 바뀐 지금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폭이 끝나고는 싹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학교 못 간다 해도 이제 출석 처리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냥 뭐 다 그냥 떠넘기는 거죠. 이제 우리 다 했습니다. EBS가 지난해 서울 지역 학교폭력 조치 결정문 10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를 내린 사례는 3.9%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59.4%가 심리 상담이나 조언에 집중됐고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도 형식적인 보호 조치조차 없었던 사례도 20.9%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신고 이후 학폭위 처분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습니다. EBS 취재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학폭위는 15,600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4.5%가 교육부가 권고한 4주를 넘겨 지연 처리됐습니다. 학폭위 3건 가운데 1건은 제때 열리지 않은 건데 서울은 66.8%, 경기는 43%로 지연 처리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을 받거나 스토킹을 당하는 등 보복 폭행이 발생한 사례도 조치 결정문에 명확히 적힌 것만 8건에 이릅니다. 한 공간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아이한테는 공포란 말이에요. 근데 공간은 분리되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아이 보호 조치를 한다는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문제입니다. 학급 교체나 일시보호 등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조치의 비율은 미미하고 대부분 상담과 조언 정도에 그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제로 이용한 피해자는 얼마나 되는지 교육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 수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폭위가 형식적인 해결에만 급급할 뿐 피해자를 위해 해주는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기준표를 세분화하고 또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기준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만 그걸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보호나 가해 학생의 선도를 그 심의위원회 전과 과정과 후에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가장 공식적인 절차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학폭위 전후로 보호 조치를 촘촘히 보완하고 학폭위 운영의 관점도 이제는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중심에 놓고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